네,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조문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는 네. 확실히 달라요. 말씀하시기 전부터. 아, 네.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변호사님 제 손톱 색깔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가을에는 왜 이렇게 좀 약간 붉은 계열 이런 게 참 예쁘고 잘 어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확실히. 주에는 노란 은행잎을 입고 올까요? 괜찮다 그것도. 그럴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멋쟁이신 우리 변호사님.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아까 제가 오면서 들었더니 사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네. 그래서 나도 오늘 이민 사기를 좀 얘기해 볼까 했는데 이렇게 맥락이 흘러가네요. 그러게. 그래서 이민 사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이민 사기의 희생자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상담 오신 분도 많은데 최근에는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민 변호사한테로 어떤 그 이민 그 디스트릭 콜트에서 자기네 그 USCIS DHS.gov 해가지고 이름 쓰고 왔는데 자기네 어느 디스트릭 콜트에 어시스턴트다. 자기네 그 회사 전화번호하고, 그러니까 이민국 전화번호죠. 그리고 셀폰까지 밑에 있어요. 이상해요. 그렇게 이민국에서 셀폰이나 전화번호 절대로 릴리즈하지 않거든요. 직원의 그것도 네, 셀폰인데.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왔는데 별건 아니에요.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는데 한 달 내에 답을 해라 그래요. 추가 서류 요청은 사실은 요즘은 뭐 그 연장이 되기 때문에 뭐 보통 3달 주는데 또 2달 주고 뭐 한참 남았어요. 빨리 하면 우리가 빨리 해주겠다. 뭐 이런 그냥 별거 없는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 이메일이. 왜냐하면 발신자가 그렇게 자기 셀폰을 이민국에서 내는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저희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그 담당 당사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민국에서. 그래서 꼬치꼬치 자기 뭐 생년월일이며 뭐 그런 걸 묻더래요. 이 사람도 조금 이상해서 그냥 메일로 보내달라. 아니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그냥 그랬대요. 그리고 끊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뭔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이게 신종 사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민국 직원이다라고 전화가 와서 뭐 정보를 캐갈 수도 있고 뭐 소셜 넘버나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개인 정보를 빼갈 목적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무슨 수수료를 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와서 저희가 이거는 도대체 또 새로운 뭔가가 등장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이메일을 받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으시면 자기 정보를 주지 마시고 이민국에서 전화 오는 일은 딱 별로 없어요. 언제 있냐면 인터뷰가 잡혔는데 인터뷰가 캔슬됐다. 이런 건 올 수 있어요. 인터뷰가 갑자기 이민국 일로 갑자기 취소가 되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좀 남겨놓고 취소가 되면 편지를 보내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당사자한테 또는 변호사한테. 그런 거 말고는 이민국에서 그렇게 전화 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주한테 사이드 비짓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그 일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전화는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와요. 그래서 그런 전화는 오는데 그냥 뜬금없이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전화 오는 일 굉장히 드문데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야지 본인 뭐 여러 가지 인적사항 특히 크레딧 카드나 뭐 이런 거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절대로 안 되겠네요.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흔히 말하는 브로커 있잖아요. 브로커들이 우리가 신분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신문분에 보면 신분 회복 뭐 버젓이 이런 광고도 떠요. 뭐 신분 회복이래요. 신분을 어떻게 회복해? 죽은 신분을 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신분을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광고에도 가끔 뭐 이런 그 신문 그런 무슨 신문이지? 그 묵가진가 뭐 그 그냥 막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것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그거 찾아가면 사실은 또 찾아가는 사람은 절실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지금 신분이 없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신분은 있어야 되겠고 그걸 살리고자 해준다니까 이제 가셔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이제 그거는 거의 100% 다 위조를 하는 거예요. 서류를 위조해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신분이 상실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 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6개월을 받으면 6개월 있다 상실이 되잖아요. 뭐 연장해서 한 1년까지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실이 됐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그거를 위조를 해갖고 얼마 전에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뭔가 투자 비자나 종교 비자나
뭐 무슨 취업비자나 이런 걸로 전환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을 하는구나. 예, 그리고 서류를 다 만들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거예요. 영주권도 네. 사실은 신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국 기록을 위조를 해요. 입국을 10년 전에 했지만 내가 뭐 한 4개월 전에 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특기자 영주권이 있어요. 1순위에 특기자 영주권은 뭐 광고를 할 필요도 없고 노동허가라는 걸 신청할 필요도 없고 바로 영주권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요. 그거를 넣으면 진짜요? 서류를 이제 그거를 막 그것도 뭐 그럼 다 거의 다 조작이겠네. 다 조작이에요. 뭐 어떤 사람 박사로 만들고 어떤 사람 미술가로 만들고 그러니까 만들어요. 그거는 굉장한 경력이 필요한 그렇죠. 경력이 건데. 필요한 extraordinary ability인데 그게 좋은 거는 일단 스폰서가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과정이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신분만 살아있으면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140485라는 그거를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넣으면서 노동카드도 같이 넣어요. 그러면 노동카드는 이게 진짜 정말 이 승인이 될 만한 것인지 안 될 만한 것인지 그 심사를 하기 전에 노동카드부터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문 나왔어요. 지문 가서 찍으세요. 노동카드 나왔어요. 그럼 야, 내게 제대로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선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리고 당연히 브로커가 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브로커가 보통 사라져요. 보통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남은 그 맡긴 의뢰한 사람들은 한참 지나서 뭐 추가 서류를 내라 이상하니 뭐 정말 특기자냐 이러면서 내라 뭐라 하는데 뭐 그런 서류는 뭐 그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어떤 주소로 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각이 되면 나는 기각이 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브로커를 통해서 지문 노티스도 받고 브로커를 통해서 노동카드도 받고 이러고 있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거 속았나 보다 이제 생각하고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버렸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이에는 추가 서류 나왔습니다. 기각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나오고 추방 재판에 회부됐습니다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추방 재판은 왜 회부가 돼요? 예전에는 영주권이 기각이 되면요. USCIS 이민국에서는 추방재판은 회부되는 NTA라고 Notice to Appear 이거를 발행할 수 있어요. 추방재판 통지서를. 이 사람이 더 이상 신분이 없으니까 추방재판으로 회부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추방재판 회부 노티스가 통지서가 나오는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구나. 언제 재판이 나오세요? 근데 몰라요. 재판이 됐는데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럼 판사는 재판도 없이 걸석 재판으로 해서 이 걸석으로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추방 명령을 선고를 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추방 판결까지 받아서 안 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소도 다른 데를 썼으니까 추방 명령이 나왔지만 뭐 일일이 와서 쫓아오면서 뭐 쫓아내려고 잡아가고 이러지는 보통은 않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서 오래 살으니까 자녀가 이제 21세가 됐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20몇 년을 이제 여기 와 20년 전에 와서 그 사이에 뭐 그런 브로커의 그 사기 뭐 이런 걸 겪다가 드디어 내 아이가 21살이 됐다. 이제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찾았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면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의 그 행적을 쭉 여쭤봐요. 언제 들어오셔서 무슨 비자를 신청했고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벌써 반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FOIA라고 해서 내 그 기록을 찾아보는 퍼블릭 레코드를 찾아보는 게 있어요. 이민국에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예전에 갑자기 박사가 되고 미술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했던 서류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 재판했으면 또 그거 추방 재판에 가는 서류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그동안에 10수년 사이에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아무리 자식이 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내가 들어올 때는 적법하게 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렇게 이민 사기에 그 연루가 됐고 물론 브로커가 서류를 만든 거지만 내가 다 사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방에 안 갔어도 그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방으로 안 가면 나는 서류 위조에서 끝나는데 주방으로 가면 나는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안 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시민권자의 부모님이든 아니면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됐든 간에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너무나 그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길이 막혀서 결국은 승인이 안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분들. 그런 네, 이런 아무리 분들은 다시 하더라도 안 네, 되는구나. 다시 해도 무슨 구제를 받을 길이 별로 없어요.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으면 사실 한 가지 이민 사기만 걸려 있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민 서류를 본인 서류도 위조했을 뿐더러 들어온 입국 기록까지 다 위조를 하면 그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기가 2004년 5년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한참 그때 성행을 했는데 그때 했던 분들이 지금도 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뭐 내가 영주권 받을 자격이 됐는데 옛날 기록을 떨쳐보니까 그렇고 하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선은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신분이 없어요. 들어오셔서 심지어 또 다카예요. 이거 다카도 사실 적법한 신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주권 신청 못 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주권을 할 수 있다 누가 그러면 그거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실 텐데 또 이민법에 또 전혀 또 문외한이신 분이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려고 치면 정말 그건 이거는 그래요. 정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맞아요. 똑똑한 사람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정부에서 이런 법이 생겼는데 뭐가 있고 맞아.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 얘기하면 진짜 그렇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냥 지가 솔깃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진행된 듯 하니까 뭐 이렇게 지문 날인을 하러 와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문은 신청만 하면 지문 날인은 무조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지문 라인이 지나고 나면 브로커가 사라지는구나. 그렇죠. 전에는 노동카드까지 줬어요. 노동카드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뉴욕, 뉴저지가 노동카드가 없어도 뭐 운전면허 받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불법 신분이라도. 근데 그렇죠. 예전에는 노동카드가 있으면 운전면허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소셜넘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없어지는 수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황당한 일을 당한 게 어떤 분이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랑 계약한 계약서를. 보니까 저희 회사의 레터헤드지 주소 뭐 문구 이런 건 비슷해요. 근데 뭔가 폰트도 틀리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희 로펌을 으로 대신해서 거짓말로 계약을 한 거예요, 누구랑. 근데 저희 계약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계약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변호사 이제 수임 계약을 하면 이제 계약서를 드리거든요. 거기 있는 거 똑같고 로고, 주소 다 똑같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에서 찾아오셨어요. 거기는 이건 저희랑 한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브로커네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우리 회사라고 사칭을 하고 아예 변호사 로펌을 사칭까지 하는 로펌을 사칭을 하고 하는데 근데 저희 로펌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계약해서 계약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아무런 게 없으니까 보통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팰리세이드 팍 경찰서 거기 있는 이게 거기 무슨 웨이팅 뭐가 있대요. 거기서 만났대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서 만났대요? 자기가 거기에 뭐 경찰서에 뭐가 볼 일이 뭐가 있었는데 뭐 그것도 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아무런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런 경찰서 거기서 근처에 거기서 만나서 수법이 딱 있구나. 그래갖고 저도 사실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아니라고 그거는 이거 저희 거랑 비슷하지만 이거 완전히 이거 여기서 위조한 서류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별의별 사기가 다 있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사기를 치자면 진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구나. 아예 변호사 사무실 로펌 레터헤드까지 다 만들어서. 그리고 뭐 종교 비자를 한다. 그러면 뭐 교회를 차려주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투자 비자를 한다. 그 뭐 투자금 뭐 이런 뭐 은행 뭐 이런 것도 다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아셔야 될 거는 아무리 신분이 없어서 힘들고 불편하시지만 내가 신분이 없는데 신분 살려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것도 이상해요. 변호사 사무실은 그렇게 어떤 분은
뭐 10만 불을 썼대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 수임료로 10만 불을 쓰는 케이스는 우와. 없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주고 뭐 하고 또 스폰서한테 얼마 또 구전 떼어주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나름대로의 그렇겠죠.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진짜. 특히 이민 갓 오신 분들은 더더구나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민 바로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죠. 몰라요. 변호사비가 그런 얼마인지 분들은. 뭐 이런 거 잘 그렇죠.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는 이제 사기에 연루가 되면 보통 돈을 뜯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돈을 뭐 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신분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네요. 영주권을 못 받을 아예 뿐더러 구제할 길이 추방까지 없고. 갈 수도 있어요. 추방까지도. 실제로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진짜 그런 다시 것 돌이킬 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네. 사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 사기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뭐 이렇게 음. 이민 사기 주의 당부를 드리는데 오늘 또 그 사기 얘기가 나오고 저도 또 황당한 일들을 좀 당해가지고 겸사겸사 요즘에 변호사 말씀을- 사칭까지 하니까 네. 이건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어 진짜. 큰일 날 일이네요. 아유, 그래서 주변에 좀 이민 갓 오신 분들한테는 좀 좋게 조언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기 당하지 네. 않도록.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좀 사기에 좀 조심하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대요. 너무 요즘에. 많네요. 너무 많은데 예.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글쎄 속이는 말이에요. 사람을 또 어떻게 또 이게 그건 당할 그래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어쨌든. 안타까운데 좀 네. 주변에 상의를 좀 많이 하고 음.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해야 좀 사기를 좀 그나마 좀 예방을 하실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이민은 딱 하나는 하시면 돼요. 내가 신분이 없는데 살릴 수는 없다는 거. 없다. 이거는 네. 살려주겠다는 네. 건 100% 다 사기다. 거짓말입니다. 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